자, 그래머 큐 어드밴스드 2와 함께하는 첫 번째 만남이고요. 저는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입니다. 우리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잠깐 강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머 큐 어드밴스드 2 강좌는요. 중3 문법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깔끔하게 개념 설명드리고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자, 이 강좌에서 다뤄지게 되는 문법 내용,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중요한 문법 내용들을 열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법 내용들은요, 우리 중3 과정에서만 다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등 과정에도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쌤과 이 강좌를 통해 잘 정리하시게 되면 고등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는 문제,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쌤의 그래머 큐 강좌는요, 우리 개념과 문제풀이를 분리한 체계적인 강의 구성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문법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푸시게 되면 그만큼 실전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적용되는 핵심 문법 개념,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쌤이 의도적으로 먼저 개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개의 강의로 또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워낙 잘 알려진 또 유명한 교재예요. 구성이 좋죠. 이 그래머 큐는 어떤 문법 개념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험에 다뤄지는 문법 개념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 문법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쌤 여러분들 핵심 개념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약자로 우리 이정주가 아니라 이정주, 이 코너에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코너도 또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쌤은요 이제 1강 말 그대로 열강할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열공할 준비 되신 거 맞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쌤과 열공하게 되는 첫 번째 챕터는요, 우리 관계대명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대명사 가운데 who, whom, whose 이 쓰임을 정확하게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 그걸 문법적으로 선행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관대라고 적을게요. 앞에 나와주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좀 이따 예문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 선행사가 사람이 나와줄 때 어떤 관계 대명사를 써줄 것인가 이거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정리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와줍니다. 바로 뭐냐면 관계 대명사 자체는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뭐라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은 문법 용어 안에 얘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 이 관계가 의미해 주는 것, 바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대명사로 얘기할 때는 명사가 한번 나와주고 그 명사가 반복될 때 그 명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대명사로 받아주게 되죠. 근데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까지 같이 해준다는 얘기야. 일단 머릿속에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기본 개념,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 관계가 의미하는 거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얘가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교재가 보면
관계대명사절 내에 대명사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야 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리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뭔 얘기냐. 선생님이 예문 통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I met my friends. 하나의 문장이 나와줬죠? 나는 만났다라는 거야. 누구를? 나의 친구들을. 너무나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문장이 나와줍니다. I hadn't seen them for a long time. 나는 그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I met my friends. 나는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하나의 문장 나와줬고요. I met my friends. 나는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뭐야? I hadn't seen them for a long time.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었다 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 하나의 마침표 안으로 넣어주려면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them이라는 대명사가 나와줍니다. 이게 왜 나와준 거니? 내가 오랫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앞에 나와주는 그렇지요. 나의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영어는요. 명사가 한번 나와주고요. 또 명사가 반복될 때 우리 대명사로 보통 받아주게 되죠. 결국 my friends를 받아주는 them이 나와준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장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이 역할뿐만 아니라 뭐야? 그렇지요. 대명사의 역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의해야 될 게 뭐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의 역할까지 한다며.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에 my friends가 반복되면서 대명사 써줬던 them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그대로 나와줘야 될까요? 사라져야 될까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야. 왜? 이 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자, 우리 교재가 앞쪽에 설명했던 내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 또 그 대명사를 또 쓰지 않도록 주의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될 것인가 이걸 또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선행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놨을 때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 꾸며주는 그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놨을 때는 그 반복되는 명사 있잖아요. 그게 선행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선행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착한 행동을 한다. 그 선행이 아니야. 먼저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먼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또 반복됐기 때문에 얘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치요? 자, 그러면 지금 선행사 반복되는 명사가 my friends, 사람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대명사 됨은 얘는 사라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니? I hadn't seen them. 내가 보지 못했었다는 얘기야. 누구를? 그들을 목적어 자리에 나와줬었죠. 그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런데 어쨌든 얘가 했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관계대명사, 그렇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목적격은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지요. 뭐냐면 who나 또는 whom이나 또는 that. 자, 이게 우리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누가 선행사로 나와줄 때? 그렇지요.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우리가 who나 whom이나 that 셋 중에 하나 써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 교재는 보니까 지금 뭘 써줬니? whom을 딱 써줬다는 얘기야. I met my friends. 선행사 다음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연결시켜 준 거예요. whom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줘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I hadn't seen 나와주고 그렇죠. them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왜?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했잖아.
얘가 무슨 역할이라고? 이 역할이에요. 두 개의 마침표로 이루어졌던 문장인데 하나의 마침표 안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됐거든. 왜? 얘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얘가 사라졌네요. 바뀐 거 봐봐. 두 개의 문장 연결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나와줬던 my friends를 받아주는 대명사 댐이 사라졌네요. 왜? 얘가 이 역할까지,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나 whom이나 that이 나와주는 것이 가능하다. 선행사가 누구예요? 사람일 때. 됐지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재가 설명했던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던 게 뭐냐면 앞에 나와준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 역할이니까 관계대명사 이끌어주는 부분이 얘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건 해석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whom 자체가 우리말로 또는 뭐 후서조도 그렇고요, 대서조도 그렇고 우리말로 해석되진 않아요.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앞에 나와주는 명사를,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문장 지금 한 문장으로 연결됐잖아.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I met my friends whom I hadn't seen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던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친구들이야?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 친구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my friends를 꾸며주는 형태로, 소식하는 형태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왜 댐이 나오면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우리 문장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분명히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마침표 안으로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대명사가 사라졌네요. 얘가 이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우리가 목적격으로 who나 whom이나 that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예문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공부한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써주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렇죠.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뭘 써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격일 때는 who나 that 써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예문 통해서 본 것처럼 목적격인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whom이나 who나 that. 됐지요? 자, 뭐일 때?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사람 선행사가 나와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주격 같은 경우에 이거 몰랐던 친구들 정리하셔야 돼요. who나 that. 사실은 2학년 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뭐 기초가 약한 친구도 괜찮아.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로는 who나 that. 그리고 목적격으로는 who나 that 써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 또 추가되는 게 뭐니? whom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합니다. 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거 언제 써주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목적격일 때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만 가능한 거고 who나 that 같은 경우는 주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whom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될 때 얘는 목적격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좀 이따 쌤이 주격, 목적격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이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됐지요?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주격 관계대명사로 우리 who나 that 써주게 된다.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이나 who나 that을 써주게 된다라는 거. 누가 선행사일 때? 사람이 선행사일 때. 쌤이 반복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웬만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개념을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기껏 열심히 써줬는데 사실은 목적격은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쌤, 생략이 되는 걸 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써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써줄 때도 알아두셔야 돼요. 빈칸 문제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말로 우리 교재에 설명해 놓은 거야. 자, 관계대명사 who 같은 경우에는
주어 역할하면서 that 대신에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whom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역할한다. 목적격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who나 that 써주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목적격에 who나 that 써주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whom이나 who나 that 목적격으로 사용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여러분들 더 정리하기가 쉽죠?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우리 강의 끝날 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정준 코너를 통해 이 내용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I have an uncle. 내가 삼촌이 한 명이 있대요. 하나의 문장이 끝났네요. 또 하나의 문장이 나와줍니다. He lives in Vancouver. 그는 밴쿠버에 산대요. 내가 삼촌이 한 명이 있고요. He lives in Vancouver. 그는 밴쿠버에 산다. 그런데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한 문장으로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명사가 있네요. 뭐야? I have an uncle. 내가 삼촌이 한 명 있고요. 그가 밴쿠버에 산다는 얘기예요.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주는 an uncle. 삼촌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관계 대명사로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뭐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an uncle이 한번 나와주고요. 반복돼갖고 he로 받아줬죠. 그렇죠? 대명사 역할 얘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관계 대명사가 대신 대명사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라져야 되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요. 어떤 자리에 있었니? 동사 앞에 주어 자리였죠. 그러면 우리도 관계 대명사 주격을 써주는 거야. 자,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일 때 뭐 써준다고? who나 that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I have an uncle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who나 that 써주고 lives in Vancouver. 바뀐 거 보이시죠?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왜? 얘가 이 역할 하기 때문에. 또 얘가 사라졌네요. 얘가 이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who나 that 써주게 된다라는 거. 사람이 선행사잖아. 그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I remember those who were at the party.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의 표현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Those who. 우리 교재는 이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과거형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현재형 나올 때는 뭐뭐하는 사람들. The people who의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주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격으로 지금 사람을 얘기해주면서 who가 사용된 경우고 those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하는 사람들. 뭐 과거로 나올 때 뭐뭐한 사람들의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뒤에 동사가 나와주니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된 예문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의미는 뭐예요? 나는 기억한다라는 거야. Those who were at the party. 파티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ho 자체는 우리말로 직접적인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앞에 나와주는 those를 꾸며주는 형태로. 그치요? 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파티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those는 뭐 the people who의 의미다 라고 우리 교재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보니까 that's the girl. 제가 그 여자이다. 저 사람이 그 여자아이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I often see her on my way home. 나는 자주 그녀를 본대요. On my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 이것도요. 자, 지금 두 개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 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명사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오, 있네요. The girl. 저 사람이 그 여자아이다. 제가 그 여자애다. 그 다음에 내가 자주 그녀를 집으로 가는 길에 본다라는 거죠. The girl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her라는 대명사로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관계 대명사로 문장을 연결하게 되면 그렇죠. 얘는 사라져야 되겠는데 얘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와 있죠, 지금? 내가 자주 본대. 누구를? 그녀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 돼. 왜냐면 얘가 대명사가 목적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얘 대신에 들어가는 거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줬죠. 여러분들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던 대로 who나
whom이나 대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된 거 보세요. That's the go. 다음에 여러분들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나와준 거야. 목적격으로 whom이나 또는 who나 대 써주는 거 가능하겠죠. 여기는 whom 써준 건데 who나 대 써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I often see her on my way home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주 보는 그 여자이다.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주 보는 그 여자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준 the girl을 꾸며주는 형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가로가 쳐진 거야.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whom 대신에 who나 대 써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는 J.K. Rowling is the writer. J.K. 롤링은 작가다 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너무나 뭐 유명한 그런 작가잖아. 자, J.K. 롤링은 작가다. 그런데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요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시 나와줬네요. 목적격인 거 어떻게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었고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는 대명사가 어떤 역할이냐, 어느 자리에 들어갔었냐, 그거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써줘야 될지 이걸 결정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이 합쳐져 있고 빈칸 문제를 나와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빨리 격을 결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의 자리였다면 그게 무슨 얘기야?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가 나와주겠죠. 그치요?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나오네. 무슨 격이 나와줘야 돼요? 주어 동사 나와주고요. 내가 I like best. 가장 좋아하는데 뭘 가장 좋아하는 거야? 아, 그 작가를 가장 좋아하는 거죠. J.K. 롤링이라는 그 작가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I like 다음에 the writer가 다시 한번 like의 동사의 목적으로 반복이 됐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왜? 얘가 목적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니까 who나 whom이나 대 써주는 것이 가능한데 가로가 쳐져 있는 경우는 왜 그런 거야?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문장 나와 있고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중2 과정에서 관계대명사가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처음 공부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치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반복되는 명사를 찾아갖고 두 번째 문제에서 그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받았잖아. 그 대명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냐. 그거 대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대명사가 여기처럼 목적어 자리에 있었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쳐놓고 빈칸 문제가 나와줄 때 우리가 빨리 어떤 격이 들어가야 되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격이라는 얘기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주겠죠. 목적격이라는 얘기는 얘가 목적 역할을 하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치? 그 좀 전에 봤던 대로 I often see. 내가 자주 본다는 얘기가 누구를? 그 여자아이를 자주 보는 거죠. The girl이 다시 한번 목적으로 반복됐었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 아, 빈칸 문제가 나와주면 여기는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겠구나. 앞에가 사람을 얘기하니까 who나 whom이나 대시 정답 되겠구나. 또 생략도 가능하겠구나. 빨리 우리가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I like 다음에 내가 좋아해. best. 가장 좋아한대. 누구를? 그 작가를. The writer가 다시 한번 목적어로 반복이 됐어야 했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빈칸 문제 나와준다면 아, 여기는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사람이니까 who나 whom이나 대시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빈칸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무슨 격 써줘야 되지? 빨리 구분 가능하죠, 여러분들. 재빠르게 구분이 가능해요. 어떻게 알아? 뒤에 나와준 애를 보는 거야. lives in Vancouver. 밴쿠버에 산대. 아, 누가? 아, 그렇지요. 앞에 나와주는 삼촌이 밴쿠버에 사는 거잖아. 사실 삼촌이 다시 한번 여기 주어로 반복이 됐어야 했는데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동사부터 나와요. 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치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그치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니까 우리 아까 공부했던 대로 who나 대시 나와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구분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쌤이 또 나중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개념 정리해 드리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정준 코너에 이거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적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의 수일치.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줄 때, 주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동사가 나와주죠. 근데 이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동사를 써주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동사 써주는 것이 아니라 뭘 봐줘야 될까요? 그렇죠. 선행사. 관계대명사 이끄는 부분이 꾸며주는 그 명사를 봐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동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볼게요. Did you see the child? 너 그 아이를 봤니? 근데 어떤 아이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앞에 나와주는 the child를 꾸며줍니다. Who was wearing a blue t-shirt?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 아이를 봤니? 이거예요. 그치요? who는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무슨 격이에요, 여러분들? 동사 앞에 나와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who 대신에 뭐도 가능하죠? 대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whom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whom은 목적격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주니까 여기는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주어 역할을 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야. 그러니까 who나 대신 와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에 was냐, were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것만 내내 뚫어져라 쳐다봐도 여러분들 정답은 안 나와요.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who가 나오든 대신 나오든 얘는 단수복수의 개념이 없는 거야. 단수복수로 구분하지 않아요. 아니 관계대명사 특징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뭘 봐주는 거야? 그렇죠. 앞에 나와주는 이 명사를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Did you see the child? 너 그 아이를 봤니? 그 아이. 한 명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were가 아닌 was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주잖아요. 이 동사가 올바른 형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꾸밀 맞는 명사. 우리 요식한 말로 선행사라고 얘기했죠. 선행사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동사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 문장에 주어로 나와준 명사를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부분이 꾸며주는 경우야. 그러면 또 보세요. 주어 나와주고 문장에 본 동사가 나오기까지 이 관계대명사 중간에 껴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구조가 좀 헷갈린다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문장의 큰 구조를 보게 되면 주어에 맞게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동사는 뭘 봐주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에 끝나는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꾸밀 맞는 명사, 선행사를 찾아갖고 거기에 적절하게 동사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 A man who wants to see you is waiting outside. 보세요. 한 남자야. 이거 가로친 거 제외하고 볼게요. 한 남자가 is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간에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부분이 a man을 꾸며주는 형태로 중간에 껴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 주어가 얘고요. 문장의 동사는 얘야. 근데 멀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 뭐로 끝나니? U로 끝나잖아. 이걸 또 U니까 R로 써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꾸며주는 부분에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한 남자예요. 한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대. 근데 어떤 남자야? Who wants to see you? 너를 보기를 원하는, 너를 보고 싶어하는,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who가요. 무슨 격으로 사용된 거니? 동사 앞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사람이니까 who나 대 써주는 거 가능하겠죠. 그치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니까 여기 원투도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에 우리 현재형에 s나 is가 붙어주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주어를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경우잖아. 얘 지금 한 남자니까 s가 붙어준 거야. 됐지요? 그리고 후 자체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 앞에 나와준 명사를 꾸며주니까 선생님이 좀 전에 해석했던 대로 너를 보고 싶어하는,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는 거야. 그치요? 근데 Who wants to see you? 관계대명사 이끄는 부분이 U로 끝난다고 해갖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R로 써주면 안 되고요.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한 남자예요. 그치?
자, 주어랑 동사가 멀어질 때, 뭐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부분 때문에 멀어질 때 얘를 제외시키고 여러분들 뒤에 나와주는 동사를 주어에 맞게 써주는 연습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제외시키라는 얘기가 해석할 때 제외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볼 때 동사를 적절하게 써줄 때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맞게 동사를 적절하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좀 길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헷갈리지 말고요, 여러분들. 주어에 적절하게 동사를 써줘야 된다. 그 내용까지 우리 교재가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줍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주격으로 뭐? who나 that. 목적격은 뭐? whom이나 who나 that. 그리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소유격인 경우에는 우리가 whose를 써주게 되는데요. 자, whose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 외의 것이 나와줄 때도 소유격은 어쨌든 whose가 됩니다. 그러면 자, whose가 나와주는 소유격 관계에서 whose가 나와주는 문장의 구조는 어떤 거냐? 선행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whose가 나와주고 반드시 명사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게 돼요. 선생님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도 지금 보면 선행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주격,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선행사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whose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선행사일 때 써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람 외의 것이 올 때도 예를 들면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이 올 때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whose를 써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whose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온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예문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세요. There was a king. 왕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의 이름이 was Midas. 마이더스였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마이더스 기억나시죠?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뀌는 그 마이더스 얘기하는 거야. 자, 왕이 한 명 있었고요. His name was Midas. 그의 이름은 마이더스였다.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주려면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대명사로 받아준 게 있다. 뭐 여러분들? 왕이 한 명 있대. 그리고 왕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의 이름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받아줬는데요.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주게 되면요. 우리가 또 무슨 격을 써줘야 될지 결정이 되는데 원래 문장에서 여러분들 his가 지금 그렇지요.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소유격이에요. 그의 이름이지요. 맞잖아.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대명사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얘는 사라질 거야.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소유격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사람이 선행사일 때도 그렇고요. 사물이나 동물 얘기할 때도 whose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There was a king. 뭐가 나왔니? Whose name was Midas. 이런 식으로 나와준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마이더스였던 왕이 한 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주는 킹을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주는 구조는 whose 다음에 여러분들 name이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whose가 나와주는 구조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도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그럴 때는 원래 주어졌던 문장 가운데 대명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었는지 어떤 격으로 사용됐는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쉽게 써주는 것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그냥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놓고 빈칸 문제가 나와줄 때 우리가 격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주격인 경우에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지고 목적격인 경우에 뒤에 조동사 나와주는데 목적어가 빠진 형태예요. 그러면 소유격은 또 어떻게 구분해 주는 거냐? 뒤에 반드시 명사가 보여야 되고요. 자, 소유격 whose를 쓴 다음에 이게 정답이 맞나? 제대로 쓴 건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앞에 나와주는 선행사 그리고 whose 다음에 나와주는 명사 이거의 관계가 우리말로 뭐뭐의 명사 이런 식의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king 나왔지요? whose 다음에 name이 왔지요? 만약에 whose가 제대로 사용된 거라면 왕의 이름 이런 관계가 존재해야 돼. 근데 맞죠 여러분들? 왕의 이름 맞네요. 왕의 이름이 마이더스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ose가 나와줄 때는요. 물론 앞에 선행사가 보여요. 근데 whose는 뒤에 명사가 반드시 보여야 되고 그 명사와의 관계가
그 선행사의 명사 이런 식의 해석의 관계가 존재한다. 왕의 이름이죠. 그때는 빈칸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whos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I saw a house. 내가 한 집을 봤대요. Its roof is red. 그것의 지붕이 빨간색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두 개의 문장이니까 한 문장을 연결하려면 또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명사가 있어갖고 대명사로 받아준 게 보이네요. it's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의 라는 의미죠. it의 소유격이잖아.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it's, 어퍼스트로피가 없는 거는 그것의 라는 의미의 소유격이 되는 거고 보니까 내가 한 집을 봤고요. 그 집의 지붕이 빨간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때 관계대명사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사라질 거야. 근데 얘가 여러분들 소유격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줘야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선행사가 여러분들 이번엔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who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격, 목적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줄 때 어떤 걸 써주냐 이걸 공부한 건데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 선행사일 때 who를 써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또 사람 외의 것이 나와줄 때도 우리가 소유격은 who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봐봐. I saw a house whose roof is red. 이런 식으로 나는 지붕이 빨간색인 집을 하나 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집을 봤는데 어떤 집이에요? 지붕이 빨간색인 집.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주는 house라는 이 명사를 여러분들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빈칸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무슨 격인지를 구분해줘야 돼. 보세요. 뒤에 명사가 연결되거든요. 그치요? 그러면 봐봐. 무슨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고? whose가 정답이라면 앞에 나온 선행사의 뒤에 나오는 명사 이런 식의 관계가 존재해야 돼. 지붕인데 뭐예요? 집의 지붕이죠. 맞죠 여러분들? whose가 사용된 건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whose가 정답인 걸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나와주고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 선행사의 명사 이런 식의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whose가 제대로 사용된 거다라는 거야. 집의 지붕이죠. 왕의 이름이죠. 뭐뭐의를 넣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때는 whose가 관계대명사 소유격 사용된 거 맞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우리 교재는 whose 대신에 뭐 이런 경우에 of which를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왔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다뤄지는 거는 whose이기 때문에 of which와 관련된 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공부한 건데요. 오늘 공부한 개념 깔끔하게 핵심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쌤이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쌤 그래머 큐 그 강좌에 있는 특별한 코너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공부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교육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바로 이름하여 이정준 코너인데요. 자, 오늘 공부했던 개념 일단 관계 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 관계가 의미해 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말 그대로 관계 대명사니까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관계대명사 이끄는 부분이 앞에 나와주는 명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 교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은요. 그 명사가 꾸밀 만든 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이 나와줄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뭘 사용해 줄 것인가 이걸 공부한 건데요. 주격일 때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주게 되면 who나 that 써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목적격일 때는 whom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whom, who that인데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소유격은 우리가 who를 써주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선행사일 때 who를 써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좀 전에 예문 봤던 것처럼 그렇죠. 집이 선행사였잖아. 사람 외의 것이 나와도 우리가 소유격은 who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빈칸 문제로 우리 어떤 관계 대명사를 넣어줘야 될 것인가? 빠르게 우리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부분이 빈칸 문제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어쨌든 관계대명사 앞에는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가 나와주겠죠. 선행사가 나와주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 주격일 때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는 뭐부터 나올까요? 동사가 나오겠죠. 목적격이란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조동사 나오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경우야.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거나 또는 우리가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한다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보여. 앞에 나와준 명사가 다시 한번 목적어로 반복이 됐었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자리구나 라는 거. 됐죠? 물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공부했던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자 whose가 정답이 될 때 정답인 거 확인하는 방법 뭐였지요? 뒤에 명사가 보여야 되고요. 앞에 선행사 그 명사와의 관계가 뭐뭐의 명사 이런 식의 관계가 존재되면 whose가 정답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구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격이 나와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한 것 같지만 지금 쌤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푸는 문제들 어려움 없이 문제 풀게 될 거야. 자, 쌤이 얘기했었지요? 많은 문제를 푸는 거, 물론 실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를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시기 전에 먼저는요, 오늘 공부했던 개념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문제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재상으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여러 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쌤이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풀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개념 먼저 정리해 주신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고 쌤과 다음 시간 만나셔갖고 정답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적용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가져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